좋아 얘들아, 마지막 단원에 알아둬야 될 필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블 법칙 관련한 내용인데, 허블 법칙 관련한 내용인데 필수 공식이 4개가 나왔어. 필수 공식 첫 번째 이거 거리 지수 방정식 외우셔야 해. 거리 지수 방정식. 두 번째 광도 공식. 광도 공식. 식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지? 각 항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거는 단위 시간에 방출한 토탈 에너지. 이거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3번식이 뭐였냐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식. 그죠? 요거를 z 곱하기 c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z였어, 얘가. 이게 파장 변화, 몇 퍼센트 파장 변했는지. 이걸 z, 적색 편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주어지면, 은하의 스펙트럼이 주어지면 z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고3 아이들이 이것도 힘들어해. 은하 나오면 z부터 구하는 거야. 마지막 4번. 그래서 HR 이렇게 해서 후퇴 속도를 구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허블 상수가 나오는데 허블 상수의 단위가 중요했어. 단위. 허블 상수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그래서 1메가파섹이 얼마의 속도로 팽창하는지, 우주 팽창 속도를 의미한다.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 팽창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허블 상수를 구하면 우주의 나이 h분의 1 그리고 우주의 크기 h분의 c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허블 상수가 101대를 외웠습니다. 허블 상수가 101대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 우주의 크기는 100억 광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알아둬야 돼.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이 3번식이 매우 중요했는데, 3번식. 특히 수능 20번에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후퇴 속도 구하는 과정. 이때 은하의 스펙트럼이 주어집니다. 여러 은하가 주어질 거야. 은하 A 이렇게 주어집니다. 은하 A 주어지고 원래 있어야 되는 파장의 위치. 예를 들어 500에 있어야 한다고 합시다. 500나노미터에 있어야 된다고 해. 근데 이 친구의 파장이 525나노미터에서 관찰이 된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의 후퇴 속도는 얼마예요? 이 친구 후퇴 속도 얼마야? 암산 되잖아. 어떻게 구해야 돼? V는 z 곱하기 c인데 z가 얼마야? 몇 퍼센트 증가했어? 파장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바로 봐야지. 몇 퍼센트? 5% 증가했죠. 5%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은하를 보자마자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구해서 z가 0.05구나 이렇게 구하고 후퇴 속도를 구하면 0.05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끝이야. 너무 쉽죠? 빛의 속도가 주어지니까. z를 바로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z가 주어져 있어? 그럼 그냥 답 다 준 거야. 알겠죠?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600나노미터에 있어야 되는 방출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 친구는 얼마로 관찰돼야 돼? 630으로 관찰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다른 은하가 또 주어졌어. 은하 2개가 주어져 있다고 하자. A와 B가 이렇게. 근데 500에 있어야 되는 흡수선이 550에서 관찰됐대. 550에서 500에 있어야 되는 파장이 550에서 관찰됐대. 그럼 얘는 후퇴 속도가 얼마야? V는 0.1 곱하기 C죠. 10% 증가했으니까 0.1 곱하기 C. 됐죠? 그럼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랑 B는 거리비가 1대2입니다. 그죠? B가 2배 더 멀리 있어요. 왜냐면 2배 더 빨리 멀어지니까 2배 더 멀리 있는 거야. 근데 자료를 이렇게 주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A와 B가 정반대 방향에 있다 이렇게 문제 줘. 그럼 A는 어디 있는 거냐면 A는 여기 있는 거고 B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문제를 세팅한다고. 문제 조건에 다 있을 거야. 반대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방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90도 방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반대 방향에 있으면 1대2 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퀴즈. 이때 은하 B에서 A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은하 B에서 A를 바라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나노미터에 있어야 되는 방출선은 얼마로 관찰될까요? 얼마로 관찰해야 돼요? 암산하세요.
575로 관찰되죠. 할 수 있겠어? 575로 관찰되죠. 지금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면 5%지. Z가 0.05잖아.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면 광속의 5%로 멀어질 정도야. 이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면 광속의 10%로 멀어질 정도야. 근데 B에서 A로 온대? 그럼 Z가 얼마야? 0.15, 15%로 멀어질 정도죠. 그럼 500에 있어야 되는 파장도 15% 증가해서 575로 관찰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어? 좋아요. 좋아. 이게 이제 두 번째 알아가야 될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우주론의 변화가 있는데, 우주론의 변화. 여기서 맵이 있었어, 맵. 그죠? 그 맵을 쭉 써볼게.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뭐죠? 한국말로 뭐지? 빅뱅 이론 뭐지? 대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 대 정상 우주론이 싸웁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야, 그죠? 이게 첫 번째였어. 이때 각각의 이론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대폭발 우주론은 질량이 보존되면서 팽창한다고 했고,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게 팽창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대폭발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대폭발 우주론이 이겼다. 여기서 이거 이길 때 근거가 있었어. 근거 1번이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 이거 두 개 외우셔야 돼. 여기서 필수 그림. 이거 관련한 필수 그림 여기다 그립니다. 그린다. 우주 배경 복사 필수 그림. 좀 있으면 여기서부터 잡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뒤로. 우주 배경 복사. 쭉 타임라인이 있고 여기가 빅뱅이야. 빅뱅. 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 몇 년이에요? 138억 년. 138억 년이야, 우주의 나이. 이 시간 간격 138억 년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시점이 언제야?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됐을 때. 그죠? 빅뱅 이후 38만 년 됐을 때. 38억 년이 아니야. 38만 년이야.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떠돌아다녔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떠돌아다녔어. 그래서 빛들이 갇혀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걸 불투명 상태라고 했지. 왜 불투명해? 자유전자 때문에.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시키니까. 그죠? 근데 이때는 우주가 팽창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결합해서 수소원자, 헬륨 원자 이렇게 돼요. 중성자 그냥 생략한 거야. 좀 이따 나와요, 문제. 그죠? 수소원자, 헬륨 원자가 생깁니다. 원자가 생기니까 전자가 붙들리면서 빛이 진행하게 돼. 최초의 빛이 나갑니다. 그죠? 이게 우주 배경 복사지, 그지?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였어? 원자가 형성된다. 원자 형성이요. 원자 형성. 수소와 헬륨이 동시에 생기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입니다. 이때 빛이 딱 진행하고 이때를 투명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우주의 온도가 몇 도냐면 3000켈빈입니다. 어떻을까? 여기다 쓸까? 3000켈빈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그러면 이 빛의 파장은 얼마예요? 1 마이크로미터. 왜냐면 태양이 0.5 마이크로미터니까 3000켈빈이면 1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빛이 현재에 와서는 우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빛도 이렇게 팽창해서 빛의 파장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빛의 파장도 길어진 겁니다. 우주의 온도는 대략 3켈빈이에요. 3켈빈. 그러면 1000분의 1배 됐으니까 파장은 1000배 길어져서 1000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게 대략 얼마냐면 1밀리미터예요. 1밀리미터. 됐죠? 그래서 실제 우주의 온도가 2.7켈빈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대략 3켈빈이라고 했는데 2.7켈빈이야. 온도가 더 낮잖아. 그러니까 파장 더 길어야 돼. 1에서 2mm 사이에 있어요. 1에서 2mm 정도입니다. 파장이. 이걸 관측했다는 건 우주의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졌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이긴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필수 그림 첫 번째였어.
근데 빅뱅 이론에 문제점이 있었어. 문제점. 문제점이 뭐예요? 1번 지평선 문제. 지평선의 온도가 다 똑같아. 말이 안 돼. 그죠? 에너지 교환이 안 되는데 온도가 다 똑같아. 말도 안 되고. 2번 편평성 문제. 아니 우주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률이 딱 제로야? 말도 안 돼. 그죠? 3번 자기홀극 문제. 빅뱅 이론이 맞다면 자기홀극이 존재해야 돼. 근데 자기홀극이 발견이 안 됩니다. 이 세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급팽창을 도입해서 해결하죠. 급팽창을 도입해서 해결하고, 이 급팽창은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실제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실제 우주는 훨씬 크다는 거야. 훨씬 크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죠. 그죠? 이 급팽창 시점은 언제냐면 여기다가 잠깐 그리면 급팽창 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 급팽창. 시험 문제에서 급팽창 시점과 우주 배경 복사 형성 시점을 물어보는데 두 개가 달라요. 급팽창이 훨씬 이전이야. 급팽창은 빅뱅하고도 1초 전이야. 1초. 여기가 1초야. 빅뱅 땅 터지고 1초 전에 그때 급팽창입니다. 됐죠? 급팽창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가속팽창 우주. 이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넘어갈 때 1A형 초신성을 관측했죠. 1A형 초신성을 관측했습니다. 여기다가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수 그래프입니다.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는 1A형 초신성의 특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친구는 터질 때의 광도가 똑같아. 절대 등급이 일정해. 초신성 폭발하는데 터지는 1A형 초신성들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1A형 초신성이 다 똑같은 밝기로 터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겉보기 등급만 관찰하면 거리를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렸냐면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어.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지? X축의 겉보기 등급, Y축의 적색 편이.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렸고, Y축에 있는 겉보기 등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거리를 의미합니다. X축에 있는 적색 편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후퇴 속도를 의미합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합니다. 이게 허블 법칙이었고, 우주가 실제로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면, 등속 팽창한다면 우주에 있는 수많은 1A형 초신성을 조사하면 거리가 가까운 애든 먼 애든 다 이 라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는 등속 팽창하지 않지. 천문학자들은 감속 팽창할 거라고 예상했어. 감속 팽창할 거라고. 왜냐면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1A형 초신성을 관측하면 여기에 점이 찍힐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에. 이게 예상값이었어. 어떻게 예상했다고? 감속 팽창할 거라고 예상했지. 근데 이게 왜 감속 팽창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왜 밑에 있으면 감속 팽창이야? 어떻게 했다고? 6개의 1A형 초신성 중에 얘가 거리가 제일 멀어. Y값이 제일 크잖아. 근데 방금 문제 풀면서 했죠. 거리가 먼 친구를 본다는 건 뭐야? 과거의 빛이야. 과거의 빛. 한참 멀리 떨어져서 터진 거잖아. 그러면 그 먼 거리를 날라온 거잖아. 나한테. 한참 전에 방출된 빛이란 말이야. 이 1A형 초신성의 적색 편의를 관찰하면 아주 옛날에 공간이 팽창하던 그 적색 편의를 담고 있는 거야. 나랑 걔 사이에 우주가 팽창하던 속도인 거야. 그 과거의 팽창 속도가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고 가정했으면 이 정도 값은 돼야 돼. 이 정도 값이어야 돼.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했으면.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빨라. 과거의 팽창 속도가 더 빨랐다가 현재 느려졌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방금. 이 밑에 있는 게 감속 팽창이야.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1A형 초신성 관측해보면 어떻게 돼? 점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실제 관측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가속 팽창한다는 뜻이야.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여기
거리가 먼 친구를 봤어. 이게 왜 가속 팽창인지 볼게. 거리가 먼 친구를 봤어. 과거의 빛이야. 과거에 우주가 팽창하던 속도야. 근데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면 이 정도 적색 편의를 보여야 돼. 근데 이거보다 적색 편의가 더 작아. 그 말은 과거에 우주 팽창이 느렸다가 현재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청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도 설명할 수 없어. 2022년, 그죠? 2022년 11월 5일 이 순간에도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얘기했냐면 표준 우주 모형이 이제 등장하는데 표준 우주 모형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주 전체의 70%가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 70%. 그리고 암흑 물질이 대략 25%, 0.25. 그리고 보통 물질이 약 5%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의미합니다. 청력, 나머지는 인력들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이 자료를 설명할 수 있어. 그럼 각각의 모형에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 크기가 달라지는데 대표 모형이 4개가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4개가 첫 번째는 닫힌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거 평탄 모형 세 번째 열린 모형 마지막 가속 팽창 모형. 시험에는 이 4개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시험에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밀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저기서 여기 다 나오나요? 다 나와요? 저도 나와요? 밀도 비교 봐봐. 여기서 평탄 우주의 뜻이 뭐냐면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닫힌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값보다도 빽빽해야 돼. 임계값보다도 빽빽해야 돼. 이 임계 밀도보다도. 열린 모형이려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듬성듬성해야 돼. 그래서 그 임계값이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의 밸런스 이루는 밀도야. 그 밀도 값이랑 딱 맞으면 평탄하다라고 하는데 그 밀도보다 빽빽해서 중력이 세? 그럼 닫혔다. 근데 그 밀도보다 듬성듬성해서 팽창하려는 힘이 세? 그러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제 곡률로도 시험 문제에 물어봐. 곡률. 이걸 곡률 제로, 이걸 곡률 플러스, 이걸 곡률 마이너스라고 그래. 이건 암기사항이야. 왜냐면 고교 과정에서 곡률 계산이 안 나와. 수학에서. 대학교 가면 배웁니다. 됐죠? 암기사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밀도 변수가 나오지? 밀도 변수. 밀도 변수 오메가가 시험에 나오는데 오메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죠. 이게 오메가 값이야. 오메가. 그래서 평탄 우주는 오메가가 1이야. 닫히면 오메가가 1보다 커지고 열리면 오메가가 1보다 작아져. 이 오메가의 의미는 임계 밀도의 몇 배로 빽빽하니 이 뜻이어서 오메가가 만약에 2다. 임계 밀도의 2배나 빽빽하다 이 소리입니다. 오메가가 0.5다. 임계 밀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수치화해서 표현하기 좋지. 너무 편리해. 그럼 현재 오메가 값은 얼마냐? 지금 저기다 써놨지만 암흑 에너지의 오메가 값이 0.7입니다. 말뜻이 뭐냐면 우주 전체의 70%를 암흑 에너지가 채우고 있다. 물질의 오메가 값은 약 30%입니다. 0.3입니다. 우주 전체의 30%를 물질이 채우고 있다. 둘을 더하면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이에요. 왜 무조건 1이냐? 여기서 급팽창을 도입하면서 해결했어. 급팽창 도입해서 우리가 보는 영역은 오메가가 1이다. 이렇게 해결한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딱 1이니까 우주의 곡률은 제로고 우주 전체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아서 현재 우주는 평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도 평탄하고 얘도 평탄해. 근데 얘는 왜 가속 팽창해?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청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모형에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미래가 닫힌 우주는 수축해서 한 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영원히 팽창해. 영원히 팽창, 영원히 팽창, 영원히 팽창. 특히 이 친구가 영원히 팽창한다는 걸 꼭 아셔야 해. 시험에 나오거든. 팽창 속도는 달라지는데 첫 번째 모형은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둘 다 감속 팽창인데 이 세 번째 모형, 평탄 모형은 팽창 속도가 0으로 수렴하면서 팽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지난 시간에 썼죠? 알겠죠? 마지막 필수 그래프. 와 길다 길어.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요소의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물질의 밀도는 이렇게 둘 다 줄어듭니다. 노란색은 암흑물질, 하얀색은 보통 물질. 그런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괜찮죠? 현재 값이 현재가 이 정도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70%, 25%, 5% 정도 됩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 암흑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줄어드니까. 퀴즈.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암흑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증가. 왜냐면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밀도는 뭔데? 부피분의 뭐잖아. 우주의 부피가 계속 커지고 있어. 근데 암흑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암흑에너지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도 암흑에너지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칠판 하나를 다 채웠는데 필수 내용을 다 알아두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